코발트 블루의 지중해와 중세 유럽의 모래빛 도심이 펼쳐지는 곳. 여기 몰타에 왔습니다.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과 다채로운 물빛, 그리고 역동적인 다이빙 포인트는 경이로운 바닷속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선사, 중세, 현대가 공존하는 축복의 땅. 중세 유럽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1년 내내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곳. 오늘은 지중해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섬 몰타로 떠납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깊은 바닷속을 촬영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몰타는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낯설지만 매력적인 땅인데요. 두바이를 거쳐 꼬박 하루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나라. 오늘의 첫 여정은 몰타의 수도이자 중심 발레타에서 시작합니다. 지중해의 숨은 보석 몰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몰타, 고조, 코미노 등 3개의 큰 섬을 포함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몰타 공화국. 인구 약 40만, 제주도 6분의 1 크기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중세로 툭 떨어진 듯한 모래빛 건축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몰타의 수도 발레타. 한낮의 여유를 만끽하는 여행자들로 도시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가 중심 거리인데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거리 어디에서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울려 춤출 수 있는 자유. 유럽에 와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이번엔 모래빛 건물들이 제 눈을 사로잡네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건물들이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중세 유럽 그런 풍이에요. 골목골목마다 그림이 되는 풍경. 각 건물이 다 발코니가 있는데 되게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중심 거리를 조금 벗어나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흥미로운 풍경이 이어지는데요. 건물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다양한 빛깔의 발코니가 운치를 더합니다. 석회암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낡은 건물 하나하나. 몰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까요? It's the highest building which was erected in Valletta, one of the highest buildings. Around about 1600. Something like that. 1500, it's about, Valletta was about 500 years old. 새로 수리하는 건물들 역시 예전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물의 색을 맞춘다고 합니다. Those, the first two new ones, look up, you see? Yes. They are new. They are new. Look, the others are old, and they are made the old traditional type, Yes. with wood, which are like that one, the white one here, the red. That's aluminium. It's illegal.
You cannot. They have to supposed to take it off Yes. and make it in wood because this is a city. 그러니까 좀 이 몰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것을 좀 이렇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의 고집이 느껴집니다. 발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꼭 봐야 될 성요한 대성당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몰타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성 요한 대성당입니다. (16세기) 말 몰타 기사단에 의해 지어진 성 요한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온통 반짝이는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장식과 규모에 그만 압도당하고 마는데요. 초창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단조로운 형식의 성당이었으나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이 들어오면서 성당 내부를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성 요한 대성당이 초기 바로크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성당 안에는 잘 꾸며진 8개의 예배당이 있는데 각각 몰타 기사단을 이루는 8개 지역인 랑그의 수호 성인들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네요. (1530년) 십자군이었던 8개의 국의 기사들이 몰타에 들어와 200년간 거주하면서 몰타 기사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And Malta was given to them by Charles V, because at that time Malta formed part of the Spanish crown. The order is run by a Grand Master, is ruled by a Grand Master who is elected, but he is elected for life. That means he reigns as Grand Master till he dies. 네 끝이 갈라져 있는 이 독특한 문양은 성 요한 기사단의 상징인 몰타 십자가인데요. 몰타를 지키기 위한 기사단의 저항 정신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After 1565, when Malta received an enormous attack by the Ottoman Turks, the order was victorious. That is the time that they settled to stay in Malta, and they remained in Malta till 1798. Till Napoleon Bonaparte came to Malta and asked the order to leave. He's an aristocrat. 성당 바닥에는 몰타를 지켜냈던 400여 명의 기사들이 묻혀 있는데요. Royalty, and he is a special knight because he is a knight of grace, and this is why he has such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hurch. He's in the middle of the church. Everybody will see him. 성당 바닥 전체를 덮고 있는 대리석은 기사들의 업적과 생애를 적어 놓았을 뿐 아니라 모자이크 무늬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가로 5.3m, 세로 3.6m의 대작,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 화가인 카라바조의 명작 세례 요한의 참수입니다. Caravaggio is a very great artist. He is, in fact, you can say a giant in his own field. The background is very simple, just a door and a window. There is, in the middle ground, there are only the protagonists, and in the front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foreground. And this is what makes it so beautifully dramatic and theatrical, which is a precursor of what had to take place later in the Baroque.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카라바조만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기법이 아주 잘 드러난 명작인데요. 카라바조가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그런 이제 상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대단한 예술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당을 빠져나오자 바로 옆 건물에서 삼엄하게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팰리스, 바로 기사단장 궁전입니다. 1604년에 처음 지어진 이곳은 원래 갑옷, 무기 등을 만들어 성 요한 기사단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궁과 박물관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갑옷으로 무장한 중세 기사들이 금방이라도 관을 뚫고 나올 것만 같네요. A very important piece is this one. This one was owned by the Grand Master who had established the armory inside his palace. Grand Master Alav Dawinia Court. Then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Everything engraved and inlaid inside the metal. And this must have taken a lot of work, probably around 3 years by a group of men working on this suit of armor. It's impressive. Even if you look at it, at its detail, a lot of the detail is actually impressive. 와, 그 하나하나. Yes, it's all made by hand. Everything made by hand. 이 갑옷의 무게만 60kg. 이 어마어마한 갑옷은 전쟁용이 아닌 퍼레이드용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15세가 되면 귀족의 자녀들은 기사단에 입단을 했는데 기사 중엔 5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했던 전쟁의 역사는 고스란히 몰타의 풍경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건물도 다 비슷비슷한 색깔에 이 사막의 어떤 그 황토빛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아요. 역사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 얼마나 걸었을까요? Hello. Okay. Hi. Nice to meet you. And you? Whe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it's a And how about pleasure you? to meet you. Hi. I'm from Central England, Central England, Birmingham. And this gentleman is Maltese guy. Oh, really? Yeah. Okay, nice to meet you. Yeah. Where are you going now? Me? Yeah. No, just running around here. Just near around here? Yeah, just to show him because it's the first time he's been here in Virgo, not in Malta, in Virgo. Yeah. Can he go along with you together? It's all right. I don't mind. If you want to walk. If you want to walk with us, no Yeah? problem. No problem. Okay, thank Okay. you. All right. Thank you. We show you that house. Okay. Come, follow me. Follow me. 무작정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낯선 여행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발레타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와, 지중해입니다. That building was, before in olden age, it was a military hospital. And now it is a school. They turned into a school, IC school, and for women's suite and something like that. There are so many the holes. Yeah. In those holes, there are not holes, they are windows. You can see them small, they are windows. Oh, yes, through the dikes there, yeah. Nowadays, they do filming in it. They've done, what's that film you told me? Gladiator there. You remember the Gladiator film? they It was filmed filmed it. just behind it there.
깊고 푸른 지중해를 끼고 도시 전체가 성벽과 보루로 둘러싼 발레타가 한눈에 보이네요. 과거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성곽 곳곳에 남아있는 도시. 발레타의 골목을 찬찬히 걸어봅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밤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있네요. That's because we have the wine bar here, the restaurant. So people won't when they leave because it's a resident area. They don't make noise, and then in the night. Okay. So they stay quiet. I have the restaurant over there. Alright. If you want to go have a look inside. 예. 자기가 이제 레스토랑에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 따라와 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낯선 여행자에게 선뜻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는 클린트 씨. 오늘은 운이 참 좋네요. 와, 이게 레스토랑이 무슨...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There's the kitchen over there. You're drawing yourself? No, not myself. He's Austrian. Austrian. It's the artist? Artist, yes. Oh, yeah. All the same. 캔버스엔 몰타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Is the originally the house or the The castle? building is 400 years old. It was built in the when the Knights of St. John were here. And they used to use it as a hospital. It was a big building here. Then they divided it.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드려봤는데 진짜 석회암입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이렇게 벽돌로 마감하는 진짜 옛날 돌이에요. 거기다 그냥 그림만 이렇게 얹혀서 장식을 합니다. (400년) 전 병원이었던 건물은 당시의 건축 기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을 부수지 않고 작은 문양 하나까지 보존하려고 애쓰는 몰타 사람들의 철학과 고집이 느껴집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발레타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랜드 하버와 쓰리시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어퍼 바라카 가든에 왔습니다. 발레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정원은 지중해가 한눈에 보이는 전형적인 지중해 정원인데요. 원래는 이탈리아 기사단의 사유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바람도 쉬었다 가는 아기자기한 정원 너머로 그랜드 하버와 쓰리시티의 멋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쓰리시티로 건너가 보니 조금 독특한 막루가 눈에 띕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해둔 가졸라라고 부르는 육각형의 감시초소인데요. 부릅뜬 눈과 큰 귀에서
어떤 적의 침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주변 열강의 숱한 침입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몰타 귀사단의 함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섬이다 보니 차를 타고 조금만 달려도 금세 시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길 위를 달리는 조금 이상한 마차가 보여 내려서 쫓아가 보았습니다. 재밌네요. 독특하게 생긴 마차인데요. Serking, the Maltese. 처음 보는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보는 그런 어떤 그 마차 같은 건데 양쪽에 발 올리는 데가 있고 딱 올려서 후진도 하네요. He's nervous now, eh? You put in here. I will take the horse. Wait a moment. 한 번 타보라며 선뜻 자리를 내주는 말주인. Wait a moment. 그렇지. 와, 이거 한번 Take this one. 제가 탈 수 있을까요? Take this one. 좀 무섭긴 하다.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런 마차는 생전 처음 타보는 거라 겁을 좀 먹었는데 의외로 잘 가네요. 오케이, 땡큐. 트로틀 레이싱이라고 부르는 이 마차 경주는 몰타에선 186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No, only trot. Only trot. 몰타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경주마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두 바퀴의 1인승 마차를 연결해 스피드를 가리는 경기로 로마의 전차 경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 호기심에 인근에 있는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It's for horse racing today. What's the name of the horse? 오늘 두 번째로 경기에 출전한다는 9살 과라도. 오늘 경기에 참가할 말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순하게 생겼어요. 경기랑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프랑스에서 온 지 2달 남짓. 다리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보호 장비를 채우고 이번엔 귀에 스펀지를 넣어주네요. I put on the sponge to his. He don't hear nothing, and he is calm for the training, Okay, I see. for the warming up. 갈기까지 곱게 따주고 나면 출전 준비 끝. 이 녀석 오늘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second time he race. The first time he was fourth, number 4. Now we think he can go better. 오늘 과라도의 기수는 경력 14년 차의 칼 선수. Construction. Construction for building. Yes. Oh. So normal, I mean the weekday you work for the construction or Yes. building, and in Sunday or the Yes. for On horse racing? Sunday races. 마지막으로 고급 영양제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나면 드디어 경기장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기수가 말 위에 직접 타는 경기 못지않게 트로트 경주 역시 경주마와 기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무도 당당하게 지금 경기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말 걷는 건데 뒤에 쫓아가는 것도 힘드네.
몰타 트로트 경주장. 관중석을 보니 인기가 실감나네요. Every Sunday, even more sometimes, 2 times a week, Friday and Sunday. 선두로 달리던 날개를 펼친 자동차가 출발선에서 날개를 접고 속도를 내 사라지면 경주마들의 짜릿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마차 경주는 4개의 다리 중 2개가 지면에 닿아야 하는데 그중 트로트 경주는 앞뒤로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다리가 닿는 보법을 쓰는 경기입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막 사람들의 함성이 막 뭐 난리가 났어요. 빨리 뛰어 이런 게 같습니다. 그죠?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차다 보니까 그 바퀴끼리 막 엉키지는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상당히 박진감 있네요. 그때 번호 2번을 단 과로도가 출전하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한 시합. 모두 쟁쟁한 우승 후보들인데요. 첫 바퀴를 4등으로 달리던 2번 과로도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선두로 나서는 과로도. 이런 말에 우승했어요. 과로도를 응원하던 사람들 모두 신이 났네요. 그날 오후 트레이너 브라이언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We celebrate. It's a party for us that we won with the horse. Oh, really? 그 사이 이 집의 아이들은 조랑말 털 빗기랴 몸 닦아주랴 아주 분주한데요. 말 발굽까지 꼼꼼히 손질하는 모습에 엄마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아이들이 대단해요. 이거 말 부르도 시킬 줄 알고 발톱 청소도 할 줄 알고 발굽 청소, 브러쉬. No teaching because they see his father do the hair, do everything, and they learn from him. Eh? 어렸을 때부터 말, 돼지, 토끼 등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과 스스럼 없이 뒹굴고 어울리며 자라는 몰타이들이 어쩐지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저를 안내해 주셨던 조 아저씨가 멀리서 온 손님에게 몰타의 대표 음식인 페넥을 만들어 주겠다며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페넥은 집안 잔치나 중요한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몰타의 전통 음식인데요. 우와, 조그마한 정육점이네. 선홍빛의 이 고기는 페넥의 주 재료인 토끼 고기. 토끼 고기를 이렇게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할 정도로 되게 일반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닭고기 팔듯이 정육점에서 토끼 고기를 팔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토끼 고기는 몰타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So, is the rabbit fresh? Yes, fresh rabbit. Do you know when he died? Right today, oh. Today. Fine, sure. 어딜 가든 고기는 신선도가 생명. I never eaten that. No? rabbit. Why? Not tradition in Korea, not normal. You have it in Korea? Yeah. No? No. No? 토끼 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데다 버릴 게 하나 없어 몰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인데요. 고기는 주로 메인 요리에 쓰고 간은 따로 불에 익혀서 주로 달걀과 함께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Hello, good afternoon. Our small kitchen. Yes. Want a small kitchen? Yeah, it's no problem. It's good.
정육점에서 잘 손질해온 토끼 고기는 가장 먼저 레드 와인에 적셔 두는데요. With wine. 와인 향이 적당히 밴 고기는 팬에 마늘과 각종 소스를 듬뿍 올려 함께 구워줍니다. 아, 냄새 맛있네 벌써부터. 네, 토끼 요리를 위한 별도의 이렇게 시즈닝 양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몰타 특유의 페넥 전용 소스도 빠질 수 없겠죠? Classic milk stout. This is special for rabbit. You won't find it in shops to drink. They normally use it for when they have babies, you know, to mother to help them breastfeed. 드디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몰타의 전통 요리 페넥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부터 먹어볼까요? 다리? By hand. By hand, 오케이. 역시 고기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인가요?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간장 소스에 버무린 닭고기 맛. Malta is an island, and we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eat what they can produce, and the rabbit it can b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Every house had a small garden and its own rabbits. 낡고 오래된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에 마음까지 풍요로운 몰타의 밤이 깊어갑니다. I'll keep on searching for you. 반짝이는 지중해의 에메랄드 물빛과 오래된 도시의 건물, 영화 속 풍경 같은 발레타 골목을 거닐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지중해의 맛을 찾아 떠납니다. 이른 아침 구원에는 몰타의 전통빵과 깊고 푸른 지중해에서 길러낸 몰타 참치. 그곳에는 또 어떤 진귀한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몰타는 사방이 지중해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능성어, 보미류, 참치 등 어획량이 풍부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참치는 몰타의 대표 어종. 대양의 활주자, 참치떼를 만나러 몰타 앞바다로 떠납니다. 발레타 버스터미널.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몰타는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단 하나뿐인데요. 복잡한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곳에 오면 몰타 어디든 갈 수 있죠. 전국 해봐야 버스 타면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어떤 전국에서 유일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기다리는 익숙한 풍경. 오늘은 저도 산뜻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했는데요.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와,
사람 많네. 2.6유로. 우리 돈 약 4,000원짜리 티켓 하나면 하루 종일 어디서든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어디 그 출퇴근 버스 탄 것 같은 여행객도 많고 이렇게 현지 주민도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국적과 표정의 사람들. 어림잡아 40여 개의 인생을 싣고 덜컹덜컹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Lo sai che succede una volta al mese, allora togliti i mutandoni.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몰타섬 북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세인트폴스베이에 도착했습니다. Togliti i mutandoni, a fiori gialli e blu, non fare i capri. 참치 양식장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참치 먹여주는 그런 날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배를 타고 직접 그 현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Hi, good morning. Hi, we came from Korea. Hi. Hi. This is fun. Hi. 그런데 배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이 크레인의 정체는 또 뭘까요? 아, 이게 무슨 크레인도 있네요. 양식하는 참치들에게 줄 방대한 양의 먹이 포대를 배에 싣기 위한 거였네요. 매일 아침 해안에서 2km 떨어진 양식장으로 먹이를 운반하는 어부들. Fish? Fish? So what kind of fish? This one, kabari. Kabari? Yeah, kabari. Bakale. Bakale. 작은 고등어라고 하는군요. This one I give to tuna. This one tuna like it very much. Yeah, the tuna can chop this one. M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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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am. I love it also. I love it also. 얼핏 봐도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This one, this 1,000 kilo. Yes, this 1,000 kilo. 1,000 kilo. 3톤 정도의 이제 먹이를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3톤이면 아니 뭐 참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막 괜히 막 기대도 되고 진짜 막 그런 걸 본다는 게 처음 보는 거지만 좀 흥분됩니다. 1년에 한 번 산란을 위해 지중해를 찾아오는 참치를 잡던 몰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참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참치 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심 50m 이상의 바다에 지름 50에서 60m의 원형 그물을 쳐서 자연산 치어를 키우는 방식인데요. 그때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가두리 안에 떠 있는 저 망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To feed the tuna inside. So when we feed it, the divers can regulate how many fish go down. So if they see it's eating many, they open it. But if the fish stop eating, they will close it. 참치 먹이를 담는 망이었군요. 가두리를 담고 있던 이거로 이제 풀어서 잘라서 여기 있는 큰 걸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가 자라면서 먹이망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가두리 안에 있는 참치들은 지난해 5월부터 키우기 시작한 자연산 치어인데요. 교체한 먹이망을 가두리 안에 띄우고 1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무게의 고등어 포대를 크레인에 연결해 사각의 망 안에 천천히 쏟아붓습니다. 잠잠했던 바닷속 참치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삽으로 고등어를 뿌리자 냄새를 맡은 참치들이 순식간에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한
1.5m? 한 2m 정도? 밑에는 더 큰 곳도 있네요. 그때 다이버가 입수 준비를 합니다. Why he enter? Check the cage. 조여있는 먹이망을 열어 참치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You can see he opened small the fish. Yeah. The fish is eating. 아, 이제 막 열었나 봐요. 참치가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두리 안에 흩어져 있던 참치들이 원을 이루며 몰려들자 잔잔했던 바다가 덩달아 요동을 칩니다. 와, 유선형의 반짝이는 몸매를 자랑하는 이 녀석들이 바로 참치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다는 참다랑어입니다. 한 개의 가두리 안에 든 참치는 약 1000여 마리. 참다랑어는 힘이 세고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잠잘 때조차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 때문에 양식이 까다로운 어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릇에다가 이제 막 살아있는 화로를 딱 집어넣으면 막 튀잖아요. 그것처럼 막 물을 막 튀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참다랑어들의 성대한 식사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두리 밖에 사는 자연산 화로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겁니다. 그걸 또 사람들이 놓칠 리 없겠죠. 위에서 낚시가 한창입니다. Yes, that's not. By fishing? Yes, yes, Wow, that's not. right. Ska få spånet där går.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잡았네요. 별다른 낚시 도구 없이도 쉽게 낚이기 때문에 부수입 올리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는데요. 또 한 마리 잡았네요. 제가는 모두 순식간에 따라 올라오네. 탄성에 절로 나옵니다. 낚시가 Ghana name, Jassy. So, Motis. 낚시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이 갑자기 크레인을 운전하는 선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요. 그때 물 밖으로 참다랑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물 바닥에 가라앉은 죽은 참치를 건져 올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참치를 가까이서 보다니 좋게 2m는 되어 보입니다. Very nice. Very nice. This one big. 참치가 죽어서 죽은 참치는 바로 건져가지고 배 위에서 바로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는 것도 잠시. 죽은 참다랑어를 배 위에 올리자마자 어부들이 해체를 시작합니다. Yeah, why do you cutting the tuna? Yes, because the stomach things, we have to dress it and move the stomach things. All right, move the stomach things. 사인을 알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No fish. This is chop. Because of that, he died. If he hungry, they're supposed to chop more. The liver is okay. It doesn't sick. It doesn't sick. Okay. The liver is very good. Yes, because if he hungry to chop. 그때 Why? You throw it away. Today? No? No eat? No, no, no. No eat. No? We throw it away. But people eat, but we sometimes we eat. But we have many. So we throw it away. 저 비싼 참치 대가리를 진짜로 버리는군요.
저 비싼 참치 대가리를 바다에다 그냥 서슴없이 저거 하나면 며칠을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을 텐데 제일 비싼 부위를 그냥 바다에다가 죽은 참치는 현지 시장에 바로 판다고 합니다. 참치알입니다. 참치알.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통 명란 같은 우리 명란 많이 먹죠. 명란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데 명란에 뭐 한 명란이 아니고 그냥 명태 한 마리 통째보다 더 큰 사이즈의 이 아래 무게만 제 손 느낌으로는 한 2kg, 2kg, 3kg 이 정도 크기면은 몇 식구가 어우 이거 뭐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젓갈은 안 담글까요? 갓 잡은 참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엄청 신선하고 일반 전체에다 참치 향이 다 확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키운 참다랑어는 11월이 되면 200kg을 육박하는 성어로 자라는데요. 한 마리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참다랑어는 수확 후 육지로 옮겨져 99%가 일본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의 참다랑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몰타섬 남부에 위치한 마샤슬록. 마샤슬록은 발레타에서 남쪽으로 10km 남짓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남자들과 몰타의 전통 고기잡이 배 루츠가 푸른 지중해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마샤슬록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매주 일요일 아침 몰타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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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kind of fish? We like to buy some. Ah, You have to buy some. You can take some fish. it's like the eel. 와, 이게 그 한국말로 곰치라고 하는 건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 뱀장어죠. 입을 크게 벌리죠. 내가 다이빙을 할 때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깨물면 손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좀 위험한 그런 뱀장어과에 속하는 고기죠. 이걸 여기서 보다니 먹는가 봐요. How much for this one? 2 euro. 2 euro per kilo. Okay. 2 euro. How cook? How cook? Soup. Soup? Yes. Only soup? Not Soup. every day or what? No, with the fish on Sunday and every week. 펄떡이는 화로 같은 어시장 분위기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지중해에서 갓 잡아 올린 크고 작은 생선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이 큼지막한 몸통의 생선은 또 뭘까요? Swordfish. Swordfish. 우리나라에선 황새치로 불리는 이 바다 물고기는 주둥이가 창 모양으로 길고 뾰족한 게 특징이죠. 어시장이 일요일에만 열리기 때문에 몰타 곳곳에서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Every Sunday. Oh, really? Every Sunday? Why do you come here so often every Sunday? Many. Yeah, but let's see, because the prices are not high. The prices. Big market, and they have choices to buy, many choices. 몰타 어시장에 참다랑어가 빠질 수 없겠죠. 흔쾌히 한 점 쓱 잘라주는데요. 이거 오늘 들어온 참치랍니다. 눈과 입을 유혹하는 선홍빛 참치회 한 입에 온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It's also the tuna, the same, They are the same, yes. but the different part. Yes. The same price? Or, Yes, they are all the same, yes. Because we buy it all. 아, 야 이게 한국은 부위별로 얘는 이제 싼 부위 같고 이쪽은 좀 비싸게 팔리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를 사가지고 나눠서 파니까 부위별에 관계없이 그냥 같은 금액입니다. This one is the belly. 벨리. Yes. 야, 여기 뱃살이네요. You want to try it? 아, 좀 기름기가 많아 But this one is more moist, you know. I like this one. You like this one? Yes.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 덩이 샀습니다. 친절하게 얼음에도 담아주네. 푸짐한 시장 인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뭅니다. 다음 날 멀리 먼 동이 틉니다. 참치 양식장에서 다이빙을 못한 게 못내 아쉬웠던 저는 수소문 끝에 발레타에 있는 또 다른 참치 어선을 찾았습니다. Hey, good morning. Hello. Hi, this is Matt. Nice to meet you. 그런데 센트폴스베이에서와는 달리 제법 멀리 나가네요. Far away for us. In Malta, there are five fish farms of bluefin tuna. We are one of them. In that area, the government once he made an area 7 miles away from the coast, from the land.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양식장. 맨날 먹기만 하다가 오늘은 한번 함께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씨와 달리 먼 바다까지 나와 그런지 파도가 꽤 높습니다. 입수하기엔 최악의 상황인데요. 여울성 파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 배 높이도 높아서 입수하고 출수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너울대는 파도에 20kg에 육박하는 수중 촬영 장비까지 들고 참다랑어를 만나러 푸른 지중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도가 일렁이던 바깥 세계와 달리 바닷속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때 매끈한 몸매의 참다랑어 떼가 무리지어 바다를 가릅니다. (100kg에) 넘는 참치들이 떼지어 유영하는 모습은 환상 그 자체. 지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황홀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We are the first company that we start normally harvesting. In October, end of October, we always start. Then we blast freeze the meat, so it remains fresh. We harvest, we transport the fish on a big vessel. They cut immediately tuna and put in blast freeze, so the freshness remains excellent. Then we send them by container to Japan.
다이빙할 때 항상 그물 조심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물 안에 들어와 이런 진귀한 풍경과 마주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요. 육지에서 공수해온 먹이를 쏟아 놓으면 다이버가 매번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수작업으로 그물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쏟아지는 먹이를 먹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참다랑어들의 모습은 다시 봐도 환상 그 자체네요. 임무를 마친 다이버가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돌이 그물에 큼지막한 구멍이 났네요. 생각보다 개체수가 좀 적다 했더니 힘세고 빠른 녀석들이 이 틈으로 대거 탈출한 모양입니다. 먹이로 그물 밖에 있는 녀석들을 유인해 보지만 다시 찾은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요? 대양의 거침없는 활주자라 부르는 참다랑어를 전 세계 어부들이 양식하기 제일 까다로운 생선으로 꼽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아, 멋있네. 서둘러 그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점점 더 거칠어지는 파도가 걱정이네요. 결국 임시로 그물을 기워넣고 철수하기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치를 봐서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갇혀진 공간에서 두는 먹이에 먹고 언젠가는 이제 사람한테 잡혀 먹힐 그런 운명이잖아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세계 최고의 수족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황홀했던 지중해와 참다랑어의 향연. 눈과 마음으로 담은 그 바닷속 풍경이 내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채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몰타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몰타 전통 빵집입니다.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 사람들. 막 구워낸 빵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빵이 지금 막 나왔는데 짝짝짝 이렇게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푸티라라는 몰타의 전통 빵인데요.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겉에는 쿠키 같네요. 바삭바삭거리고 안에는 부드럽고 두 개가 섞이니까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까지 나네요. 몰타의 빵은 재료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밀가루에 물과 효모,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뒤 화덕에서 구워내면 끝. 10 minutes? 10 minutes? 비밀은 이 화덕에 있었는데요.
화덕에서 빵을 구우면 재료의 안쪽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식재료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120 years. I think this is the secret of your bakery. No, the secret is the mixing. How you mix the bread. 120년 동안 한결같이 고유의 맛을 지켜온 화덕보다 더더욱 중요하다는 반죽의 비밀. 반죽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 숙성시킨 반죽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툭툭 잘라내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이 집 빵맛의 비밀은 제빵 장인들의 노련한 손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론 어림도 없는 일. 이거 민폐 끼친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반죽의 배합과 시간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 거죠. This we cut it. What we want to do? Chicha, we call them chicha, long ones, or big ones and small ones, and then we left them about 1 hour in there, and then we put them in the oven. 이게 상당히 간단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당히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간판도 없이 24시간 빵을 구워내는 이 집은 사실 몰타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Because it's so good, that's why I come here. They do it special. Every morning, Monday till Saturday, I pass from here, I buy fresh bread, and evening I pass again to buy another one. Every day I buy 2 bread. 밀가루 반죽부터 노릇노릇 맛있는 빵이 구워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5시간. 이렇게 매일 아침 구워낸 건강한 빵은 몰타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Five times. And then we have the shops. That's another delivery. But we deliver door to door as well. 배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구워진 지 12시간 이내에 모든 빵은 배달이 완료됩니다. 그때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일레임 씨. People are a bit frightened now when they see you because they won't know what it is. 빵 배달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에 집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 둘 차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Every day for the bread. Why? It's like a shop. 때로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기도 하는데요. 줄 달린 바구니에 돈을 넣어 내려보내면 다시 거스름돈과 빵을 넣어 올려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25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해왔다는 일레임 씨. 매일 아침 좁고 구불구불한 몰타 골목을 차로 운전하며 빵을 배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I like because you have contact with people. There are people that won't be that nice, you know, but that you can find everywhere. Eh? It's not only in our job. The worst part of this job is when it's raining, because you still have to deliver. You can't say you're gonna leave it for tomorrow, you know, because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you, you know. 120년 동안
한결같이 손으로 직접 구워 만드는 소문난 동네 빵집의 맛. 빵 하나에 담긴 몰타 사람들의 옛것에 대한 고집과 철학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건 바다 위에서 먹은 참치회 한 점과 더불어 뿌리칠 수 없는 지중해의 맛이었습니다. 전체의 하모니를 듣는 듯한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되게 신비롭습니다. 대양의 거침없는 활주자, 참다랑 어때와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몰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빵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숱한 침입과 전쟁을 견뎌낸 고조 사람들의 지혜와 몰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아주로 윈도를 만나러 환상의 섬 고조로 떠납니다. 나라 전체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몰타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필수 코스이자 꿈의 섬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수도 발레타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세인트 폴스 베이.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코미노로 향합니다. 연평균 21도의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몰타는 사계절 내내 날씨가 따뜻하고 물빛이 좋아 1년 365일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다이버들로 북적입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인데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Yes, I remember. I got it already. You have it already? Everything. Is it here? Okay. Is it with you? Yes. In the meantime, I bring some papers so that you can fill in the papers, yeah? Okay. Good. I want to see the regulation. 바다에 들어가기 전 장비 점검은 필수. 장비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네요. 뭐 빠진 게 없는지. 여기 수온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한 25도 정도라고 하는데 추울까봐 수트를 조금 더 두꺼운 걸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세인트 폴스 베이 항에서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코미노 서쪽에 있는 블루 라군으로 가기 위해선 보트를 타고 15분쯤 더 가야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다이빙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이랑 현재 공기가 얼마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You can write Johnny. 오늘 저와 다이빙을 함께 할 친구들인데요. 국적도 나이도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Me and Alan.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다이빙을 할 건데 각각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폴란드, 영국, 덴마크, 한국, 몰타. 각각 다 한 명씩. Essex in England. What's that? No, in Camino, yes, not in Malta. Diving is the main purpose. Yeah, why I moved down here. Yeah, it actually was, but then I got a job and then I didn't have that much time to scuba dive anymore. But I'm still trying to do as much as I can. 드디어 멀리
꿈의 섬 코미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미노는 몰타 섬과 고조섬 사이에 위치한 3.5제곱킬로미터의 아름다운 작은 섬인데요. Morning, everybody. Morning. My name is Alan, and I'm from Denmark. I will be your instructor today. Our first dive, we will visit the 31. It's a very, very, very beautiful dive. 섬 가까이 다가가자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 절벽과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아치형 동굴이 장관을 이룹니다. 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동굴도 아주 아름답죠? 그때 해안 절벽 위로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보통 바닷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위가 절벽이네. 절벽 위에 사람들이 그냥 일광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해변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코미노가 유럽 사람들이 꼽은 최고의 신혼여행지라더니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빙에 나설 차례. 해변에서 걸어서 다이빙을 하면 이제 좀 장비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트 다이빙을 하게 되면 배에서 그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니까 입수하고 출수하기가 좀 편리하죠. 대신에 이제 배 위에서 장비를 좀 매야 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빙에서는 좀 편해요. 이 빵은 뭔가요? The fish is coming to us and take it from our hand. It's very fun. 드디어 입수!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상 2인 1조의 짝 다이빙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한없이 깊은 블루, 그 투명한 바다가 고요히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코미노의 다이빙 포인트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난파선 때문인데요. 수심 21m, 시면의 바닷속에 숨어있는 난파선의 잔해가 시간을 잃어버린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번엔 바다 이끼와 해초들로 뒤덮인 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난파선은 몰타의 해안 경비정이었는데요. 수명이 다하자 다이빙 명소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곳에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빵을 좀 떼어 주었더니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다이버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제 수심 40m.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난파선은 1958년 6월 몰타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여객선 임페리얼 이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의 흔적까지 더해져 바닷속 생물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30m 이상의 딥 다이빙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난파선을 빠져나와 골짜기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자 조각상 하나가 마치 다이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처럼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높이 3m, 무게만 13톤. 1990년 몰타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축복을 받아 세인트 폴 섬 아래에 놓여 있다가 2000년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45분간의 짜릿했던 바다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Very nice. 물고기들이 그 빵도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 이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바다를 보면 참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코미노에서의 다이빙은 아쉽게 끝이 났지만 코미노의 해안 절벽과 환상적인 물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몰타섬 북부에 자리한 서큐와 항에서 페리를 타고 고조로 향합니다. 몰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고조는 면적 67제곱킬로미터,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작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몰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역사 깊은 유적과 푸른 바다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 몰타섬과 고조섬 사이 이 바다가 이 배로는 한 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지만 실제 이 바다가 지중해에서는 가장 깊은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짝이는 지중해의 불빛에 취해 배로 달리기를 20여 분. 드디어 몰타의 푸른 보석 고조에 도착했습니다. 너른 평원 위에 몰타 특유의 나지막한 모래빛 건물들이 운치를 더하는 이곳은 고조의 중심 도시 빅토리아인데요. As you can see, these are all old houses. You know, in the Cittadella, very few houses were there. And this is the steps to take you to the bastions. Okay. From here you can see all Gozo and part of Malta. 성곽 꼭대기에 올라가자 성당, 시장,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는 고조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Before the war, there was very little. You know, as you can see, the place it's all new. You know, that's all new. Mainly there was the main road, and houses from here and houses from here, and around the church. 그때 정오를 알리는 대성당의 종이 울리자 마을의 크고 작은 종들이 일제히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작은 종이 땡땡땡 울리더니만 점점 큰 종으로 모든 교회가 다 종을 12시가 되면 종을 다 쳐요. 마치 섬 전체의 하모니를 듣는 듯한 되게 아름답죠. 메아리 치듯 섬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종소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한편의 시가 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만 존재할 것 같았던 고조의 과거는 의외로 아픈 전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 위치상 지중해 요충지로 불렸던 고조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을 피해 마을 사람들이 피신해 살았던 지하 은신처를 지나자 이번엔 성곽을 둘러싸고 포진해 있는 대포들이 눈에 띕니다. 멈춰버린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도시답게 과거 유적은 요즘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Recently found some more holes in the ground that may be Bronze Age, maybe going back 3,000 years. We do not know yet. 마침 2주 전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다며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관리인. 도착한 곳엔 작고 동그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치 곡식을 저장했던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발굴 작업 중이라서 그런데 그때 발굴된 어떤 도자기 같은 것들도 여기 좀 담겨져 있네요. In 1551, pirates took nearly all the population away into slavery, leaving the island very, very sparsely populated. To attract all the people back, they restored the citadel and at the same time, in 1600, dug out these 3 silos. That's about 7 meters across, that's about 11 meters high. They held enough grain, corn, to keep the population alive for about 200 days. 400여 년 전의 곡식 저장고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관리인을 따라 어둡고 긴 통로를 들어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거슬러 오르자 갑자기 널찍한 공간에 하늘 높이 솟은 천장이 나옵니다. 곡식 저장고 사일로입니다. 곡식도 저장을 했었고 저쪽에는 물을 저장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놀래라. You did. 울림이 상당히 좋아요. 네, 엄청난 양의 곡식이 아마 저장되어 있지 않았나. 이 정도의 공간이면 오랜 시간 동안 숱한 침입과 전쟁을 견디면서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강한 돌처럼 견고해진 고조 사람들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 평범한 바닥 아래 거대한 곡식 저장고가 3개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아, 이게 그냥 걸으면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성벽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밑에 큰 곡식 저장소가 있었던 그 사일로의 지금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Weather is better. You see Sicily, which is already over the horizon. Wow. Yes, this is the best view to find Sicily. 전쟁이 나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피신했던 사람들도 떠난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 돌아온다는 섬 고조.
오랜 세월 가꾸어온 삶의 터전과 문화유산에 대한 고조 사람들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 섬엔 아득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칼립소 케이브. 여기는 호머가 지은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이제 율리시스가 여기를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파된 이제 곳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동굴에 살았던 칼립소라는 요정이 그 율리시스한테 반해서 집에 못 가게 7년 동안이나 이 동굴 속에다가 감금해놓고 이제 혼자 이제 짝사랑했겠죠. 그런 전설이 여기 깃든 곳입니다. 그 전설의 흔적을 찾아 떠나온 길. 그런데 있다는 동굴은 보이지 않고 애꿎은 길만 이어지네요. 동굴이 여기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기서 그 칼립소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겠죠. 잘 닦아놓은 길 아래 묵직한 바위들 사이로 좁은 틈새가 보입니다. 칼립소 동굴입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동굴이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놀랄 뿐입니다. 아직도 이 아름다운 섬 어딘가에 신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중간에 조그만한 해변. 작고 아담하고 참 이쁘네요. 깊고 푸른 빛깔의 지중해와 반짝이는 모래, 눈부시게 투명한 하늘, 바람, 햇빛, 그 모든 자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바다로 향합니다. 몰타 사람들도 고조를 최고의 휴양지로 꼽는다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율리시스가 난파된 그 해변이라고 하네요. 근데 모래 색깔이 무슨 황토가루 같아요. 색깔이 카레 가루 같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동안 수천 년 시간의 무게는 천혜의 비경을 만들었습니다. 해안의 거대한 기암 절벽을 따라 독특한 풍광이 절경을 이루는 곳, 위에니 베이의 천일염전입니다. 오랜 세월 바닷물이 수천만,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왔다가 나가는 동안 지중해의 햇볕과 바람은 작은 직사각형 염전에 고인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자연의 결정체인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벌써 소금이 생겼네요. 작은 염전과 염전 사이를 걷다 보니 하얀 알갱이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 소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되게 신비롭습니다. 와, 결정을 뜯었어요. 살얼음 같은 건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솜사탕이 이렇게 짠맛인가요? 맛있어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중해의 햇빛과 바람, 거친 파도가 빚어낸 땅. 그 광활한 자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자연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그렇게 신들과 대화를 나눈 듯 황홀했던 고조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조는 몰타섬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이지만 본섬 못지않은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야트막한 고개를 몇 개 넘어 고조섬 서쪽 끝 드웨이라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바다로 뚝 떨어지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 끝에 섰습니다. 푸른 창을 뜻하는 아주르 윈도우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아치형의 거대한 바위. 뒤로 보이는 바다가 마치 창밖으로 내다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시장에서는 저기 가려면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지만 이게 물속이라 그러면 그냥 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연중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고조인데 오늘은 바람도 제법 세고 구름까지 잔뜩 꼈네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자 오랜 세월 지중해의 거센 파도와 빗물에 침식된 바위가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여기 바위 위에 웅덩이도 있네. 웅덩이가 아니고 선녀탕 같아, 선녀탕. 자연이 깎아 만든 한편의 진귀한 예술 작품이랄까요? 이곳에는 바위에 얽힌 기이한 풍물이 내려오는데 성 요한 기사단이 귀한 약으로 사용했다는 버섯 모양의 식물이 자란다고 해서 바위 이름도 펑거스 록이라고 지었답니다. 아주르 윈도우가 유명한 이유는 일명 블루홀이라 불리는 수직 동굴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동굴 아래쪽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선 보통 이곳에서 입수를 하죠. We go down the blue hole, and you see this wall. This wall continue till 6-7 meters. So we go down in the hole and then we swim out. Okay. We swim out. We follow the reef on our right. If some sun will come and visibility will good, you can see the window. 블루홀에 왔는데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간략한 브리핑을 지금 막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이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A lot of people is coming here only for diving. Coming here a week, dive here a week, go home again. About 10% of all tourists that are coming on Malta every year is only coming for diving. 날이 좀 흐려서 이렇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예.
해가 좀 쫙 들어와주면 동굴 속에서 햇살 쫙 비치는 거 찍으면 멋있거든요. 센 파도가 몰아치면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은 다이빙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그런데 설상가상 비까지 옵니다. 사계절 내내 화창한 날씨로 유명한 고조에서 소나기라뇨. 그 사나운 바닷속에 드디어 몸을 던졌습니다. 비구름이 몰아치던 바깥 세계와 달리 바닷속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육상에서는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아치형 절벽도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스쿠버 다이빙의 진짜 매력이죠. 이제 16m 바닥까지 내려가 아주로 윈도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지형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블루홀과 해저 동굴들이 몰려있어 몰타 섬에 있는 60여 곳의 다이빙 포인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코스로 유명합니다. 바다로 통하는 거대한 창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머리 위로 아련히 보이는 아주로 윈도우,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아주로 윈도우를 통과하자 이제 깊고 으슥한 해저 동굴이 나타납니다. 미지 세계, 그 거대한 지구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탐험가가 된 기분으로 조심조심 동굴 속을 살펴봅니다.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듯 수직으로 뻗은 거대한 푸른빛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블루홀, 그것은 제가 가본 가장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길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종소리와 지중해의 빛과 바람이 만든 천혜의 자연 환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흔적에 서린 성체 도시 임디나와 푸른빛이 일렁이는 블루그라터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몰타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지중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숱한 외침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된 유럽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땅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빅토리오사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임디나로 향합니다. 몰타의 동쪽 3시티 중 하나인 빅토리오사. 깃발과 창을 들고
독특하고 화려한 제복을 갖춰 입은 병사들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빅토리오사는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에 들어와 처음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으로 매년 5월 아주 독특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요. So what kind of the parade? Military drill is as historically accurate as possible, depicting at the time of the siege is 1565. 빅토리오사 요새 수비대를 재현한 인구아디아 퍼레이드입니다. 그때 큰 북이 울리고 2명의 병사가 등장하며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시 몰타의 수도였던 임디나가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기사단은 동쪽 해안에 있는 빅토리오사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Pour la visite du Grand Bailli. Il governatore del forte esorta i suoi uomini alla migliore dimostrazione di prodezza militare. 적의 침입 등 군사적으로 위협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요새 수비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군사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대집행관이 점검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라도 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몰타를 지켜냈던 기사단의 용맹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빅토리오사에서 서쪽으로 15km 남짓 떨어진 도시 임디나는 몰타의 옛 수도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체 도시입니다. Good morning. Morning. I'm sorry that you had to wait. No problem. But no problem. I was I'm told... Johnny. Johnny? Yeah. Johnny, my name's Agnes. Hello. That these walls were built in the 16th century by the Knights of St. John. But originally, all the walls were built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9th century. By the Arabs, of course. 16세기 초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에 오기 이전까지 몰타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죠. So we're coming in through the main gate. You see, it's very sculptured. It was built in 1734, as it says. Now, on top of the main gate are three figures. St. Paulus is in the middle. And St. Paulus is depicted always with a viper coming out of the flames and then touching itself to his hand, because that's what happened to him when he came to Malta. And nothing happened to him, so the people of Malta thought that he was a god. 몰타 북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폴 섬은 기원 후 60년경 성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난파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유럽 일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몰타는 기독교의 성지로 불리게 됩니다. 성 바울은 몰타에 살면서 몰타를 관할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후 보블리오는 기독교로 개종 후 몰타 최초의 주교가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 바울과 보블리오가 만난 곳에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This is St. Paul's Cathedral. It was built in 1702,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by a very famous architect called Lorenzo Gaffa.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크 양식의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의 성당은 1690년 큰 지진으로 무너진 후 1702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것. 높이 솟아있는 돔 천장 주변으로 성 바울의 일생이 그려진 17세기 이탈리아 예술가 마티아 프레티의 천장화가 눈길을 더합니다. 성당 지하에는 몰타의 기독교를 전파하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성직자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데요. 성당 지하의 묘지를 만드는 것은 초기 기독교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석판 밑에는 과거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제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마음도 좀 경건해지고 숭고한 마음이 저절로 좀 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대리석 묘비의 문양들은 성직자의 업적과 생애를 뜻하는데요. 양쪽으로 늘어뜨린 술의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당을 빠져나오자 So, this is the main street of Mdina, the street that divides the town in two. The left, on the left-hand side, is the older part of the town, and this is the Baroque side of the town, the part that was rebuilt after the earthquake. 임디나는 적의 침입이 힘든 높은 곳에 위치해 중세시대부터 귀족들의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귀족들이 이 큰 집을 혼자서 딱 살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머금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침묵의 거리로 이름 붙여진 작은 골목들이 이어집니다. 길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골목이 유연하게 굽은 것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적이 침입했을 때 화살이나 총을 쉽게 쏘지 못하게 하고 적에게 쫓기더라도 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음디나에 있는 이 골목길들은 처음 입구는 다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점점 가면서 이렇게 길이 휘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차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좁아지죠. 그 거리를 홀로 천천히 걸으니 마치 과거 중세 시대로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거리 악단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제 귀를 사로잡습니다. 몰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듣는 사람도 연주하는 이들도 모두가 행복한 한낮의 거리 음악회.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Family, yes, we've been traveling for several months, actually, 6 months. So we're the Brock family. It's my wife Melody. I'm Tim, Samuel, John, Stephen, and Joseph. 사형제와 함께 세계 각국을 돌며 연주 여행을 다닌다는 팀과 멜로디 부부. 여행으로 소통하고 서로 다른 악기로 최고의 화음을 이뤄내는 그들의 가족애가 너무나 보러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난
거리의 악사 패밀리들과 함께 즐거운 연주도 듣고요.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저거 또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또 좀 아쉽긴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운 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We're going to Rabat, the suburb of Mdina, and we're going to the center of Rabat through these narrow streets. In fact, this is the oldest part of Rabat. Is there any the difference from Medina? Of course. Yes, Rabat is much larger. There are much more people living in Rabat. And in Mdina you get these big buildings, these big palaces. And in Rabat the houses are smaller. 바로 옆 도시인데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아까 귀족들이 살던 집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모면도 좀 틀리고. 임디나가 귀족의 도시라면 라밧은 서민의 도시라고 할까요? 한참을 걸었더니 좀 출출하다 싶었는데 마침 먹음직스러운 쿠키들이 저를 유혹합니다. Thank you. They're delicious. You don't find them in Seoul, these. They're filled with dates, chef. These are filled with dates. Good. Roses. 가뜩이나 지금 배가 고팠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안에 촉촉하고요. Very delicious. Thank you. Nice. It's very popular in Malta. Look at this almonds and this mix. This is very good. From the traditional Maltese? Yes, this traditional Maltese nougat is very popular in Malta for religious festivals. In summer at week in Malta's festival, this is very popular. 이곳은 라밧에 오는 여행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른다는 몰타 전통 과자점인데요. How long the history for the Me? yeah with you and the Small boy. My father worked there. 그래서 그런지 자꾸 손이 가네요. Tomorrow you don't have to cook breakfast, take them for breakfast. Okay, go for breakfast. It's low calorie. 어느새 가게 앞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서 있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만 제가 손님들 다 끌어왔습니다. I could see from, Try it I and could you see should from have, over there. and you should have to buy something. You can try it. Thank you. 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먹을 걸 이만큼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팔아줬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죠?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라밧은 몰타에 불시착한 성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며 3개월간 머물렀던 곳으로 도시 곳곳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라밧의 성 바울 성당.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로 내려가자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This is St. Paul's Grotto. So this was supposed to be a prison. All these grottos here in the ditch were prisons. 성 바울 그라토는 성 바울이 라밧에 사는 동안 머물렀던 지하 동굴로 유명한데요. The place where St. Paul spent his nights while he was in Malta for 2 months in 60 AD. 17세기 초반 성 요한 기사단이 거주한 것은 물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전쟁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손으로 파고 들어갔을 동굴. 생존을 위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성당 뒤편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묻혀 있는 성 바울 카타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묘지는 1894년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좀 서산합니다. 미끼들도 있고요. 지하 10m. 계단의 끝을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서자 죽은 자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This is the agape table. 동그란 돌 식탁 모양의 아가페 테이블은 장례의식을 치르고 매년 망자를 추도할 때 쓰였던 것인데요. 망자를 아꼈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추도 음식을 먹으며 의식을 치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미로처럼 펼쳐지는 좁은 통로의 양쪽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몰타에서 가장 큰 초기 카톨릭 지하 묘지인 이곳에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법한 작고 폐쇄된 공간. 라밧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층별로 나눠져 있네요. 삶과 죽음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공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 사람들의 숨결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숙연해진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몰타의 대표 거석 신전인 하자르임 신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자르임 신전은 기원전 33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거석사원으로 고조의 주간티아 신전과 함께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구조물로 꼽히는데요. 고인돌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앞선 시대에 이토록 거대한 돌덩어리로 신전을 지었다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타원형 방과 벽, 각 방을 연결하는 복도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큰 돌 생긴 것도 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던 거를 엿볼 수가 있네요.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들은 원시 시대의 풍만한 여인의 몸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성스러운 종교의식이 거행되던 곳으로 여성과 다산을 숭배했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There used to be the high priest who normally hide behind the hole, and he goes shouting, you know, I am the person that you have to obey what I'm going to say, you know. And
obviously the people will obey the priest or whoever he was behind the hole. Nobody knew who the person was. They thought that it was something coming from heaven, you know, the speaking behind the hole. 돌 하나가 무려 20톤에 달하는 곳도 있어 선사시대 거인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와, 되게 웅장합니다. 그렇죠? 되게 웅장하네.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 큰 돌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정교한 건축 기술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Was very high, and it was not just the goddess of fertility, but they used it in some ways also as a cemetery. But you have to imagine the height was about 3 times as much what you see her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temples, and it's on the list of UNESCO and the World Heritage Site. 큰 돌 여러 개를 방처럼 동그랗게 세워놓은 모양새가 위에서 보면 꼭 클로버인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요. 육중한 돌덩어리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인간은 신에게 무엇을 빌었을까요? 몰타에서 발견된 거석 신전만 총 30여 개. 그중 하자르임 신전을 포함해 5개의 신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이니 몰타의 유구한 역사가 새삼 놀랍습니다. 몰타의 남쪽 끝, 독특한 형태의 해식 동굴과 투명한 물빛으로 유명한 블루그라토에 왔습니다. 1년 365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몰타의 대표 명소인데요. 지중해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 다이빙도 하고 일반요트도 즐기고 수영도 하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섬 해안가에 있는 해수동굴인 블루그라토 탐험에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깎아지른 기암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그때 기이한 암석들 사이로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블루그라토는 입구의 일부분이 바다에 잠겨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투명에 가깝게 빛나는 푸른빛 바다. 푸른 동굴이라는 이름이 실감납니다. 천장에 낮게 들이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깎이고 다듬어진 절벽면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만큼이나 신비로워 보입니다. 해저에서만 보던 동굴을 배로 통과하니 또 이런 절경이 펼쳐지네요. 오랜 세월 지중해의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섬으로 향하는 길.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이빙 할 때는 물이 안 무서운데 조그만한 배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지금 파도가 잔잔하진 않거든요.
어이, 겁나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가 요동칩니다. 살짝 완전 뭐야? 아유, 배 뒤집힐 것 같아요. 아, 이게 파도가.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 게 뭐 바이킹을 타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뭐 해금강 이런 데 막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네요. 근데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블루그라톤은 몰타에서도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손에 꼽는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제 난파선의 선수 부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심 30m. 바다 깊숙한 곳에 100m가 넘는 길이의 거대 난파선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Water diving is nice. You have a lot of wrecks and caves. Not that much fish life, but it's nice.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Here there's a shipwreck down to 30 meters more or less. It's really nice.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몰타. 그 환경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다이빙을 그냥 즐기는 그냥 부러워요. 아, 한국에 이 정도가 있으면 저는 매일매일 그냥 물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중해 그 거대한 바다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맑게 탁 트인 시야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곧이어 거대한 난파선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배는 처참하게 두동강에 난 상태였습니다. 배의 이름은 엘 파로드. 한때는 잘 나가던 유조선이었으나 1995년 보수 작업 도중 일어난 가스 폭발 사건 이후 이곳에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은 진정한 3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걷기 힘든 계단이나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들도 물속에선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난파선은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길이 115m, 무게가 10,0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보통 한 번의 다이빙으로는 다 보기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돌며 석유를 운반하던 엘 파로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배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뼛속까지 전해지는 이 청량감.
이 기분을 느끼려고 매번 바다에 뛰어드나 봅니다. 난파선이 시야가 깨끗하니까 위에서도 아주 잘 보이고요. 난파선 속에 어떤 생물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나름 좀 웅장한 맛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럼 없이 좋은 친구가 되고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나라, 몰타. 하늘도, 바람도, 시간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곳. 벌써 몰타가 그립습니다.